공사라는 건 결국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겁니다. 현장 소장 A 소장이 겁나 잘 지켜가지고 제어 발파 엄청 잘했어. 갑자기 사고로 죽어버렸어. B 소장이 왔는데 그 전에 A 소장보다 2배 빠르게 부착을 하는데 공사비가 200억이 더 나와버렸어. 이 제어 발파와 심폐기 이거부터 배울게요. 발파부터. 왜? 터널 지금 갱고 보강하고 발파하면서 터널을 굴착을 할 거예요. 굴착한 다음에 뭐 하죠? 안반 보강, 지보제를 설치할 거란 말이죠. 지보제. 근데 조금 이따 지보제를 배울 거예요. 지보제. 그 다음에 라이닝하고 캐치하고 배울 건데 실은 발파하고 나서 지보제를 설치할 때 이 사이에 들어가는 게 캐치기예요. 캐치 결과를 통해 가지고 안반 보강의 지보제 타입을 변경하기도 해요. 설계 변경을 합니다. 캐치기 여기 들어가야 맞는데 그냥 편의에 의해서 맨 뒤로 뺐어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그냥 강의는 이 하얀 순서대로 설명을 할 거예요. 봐보시면 제어 발파와 심빼기 발파 처음 들어보죠? 터널은요 무조건 제어 발파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일반 발파가 아니라 무슨 발파? 제어 발파. 왜 제어해서 발파합니까? 공사비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지불선이라는 걸 먼저 설명드리고 싶어요. 지불선 들어봤다. 처음 들어보죠? 페이라인. 터널이 있으면요 터널을 이렇게 굴착하고 싶은데 이렇게 굴착이 됩니까? 안 돼 잘.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안 된단 말이죠. 터널의 형태가. 그러면 보통 굴착을 하게 되면 이렇게 굴착이 되겠죠. 이따위로 굴착이 돼요. 어쩔 수 없어. 이게 태생적인 한계야. 근데 페이라인, 지불선은요 이렇게 빨간 라인까지만 돈을 주는 라인이야. 이게 지불선이에요. 페이라인이라고 영어로 하고, 그러면 페이라인 바깥쪽에 이쪽에 나갔어. 여기는 물량이 더 들어가요. 어떤 물량이 더 들어가느냐? 메워야 될 거 아닙니까? 쇼크리트든 콘크리트든 메워야 되는 이 물량은 시공사 니네가 떠안아라.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이 부착을 하면 괜찮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거 적정하게 발파되는 면들도 많잖아요. 이렇게 플러스 되는 건 니네들이 가지고 마이너스 되는 것도 니네들이 메꿔라. 그 한계점의 라인이 지불선입니다. 여분의 돈을 더 주는 거예요. 시공사인데 어느 만큼? 하얀 선에서 빨간 선까지 이 가운데 있는 거는 돈으로 다 취급을 해줄게. 이렇게 하면 공사 어떻게 합니까? 못하지. 그죠? 그러면 지불선 바깥에 있는 이런 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여불이라고 합니다. 여분의 물차. 그러면 방금 전에 말했던 저 발파를 우리가 그냥 일반 발파가 아니라 제어 발파를 하죠. 제어 발파, 왜 일반 발파랑 제어 발파를 할까요? 터널 물착에서 붕괴되니까 여부를 안 내려고, 여부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라는 건 결국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겁니다. 현장 소장 A 소장이 겁나 잘 지켜가지고 제어 발파 엄청 잘했어. 한 번도 요구를 안 내고 쭉 한 달 동안 공사하다가 갑자기 사고로 죽어버렸어. B 소장이 왔는데 이 새끼 아직 토판으로 갔어요. 일 겁나 잘해. 이러고 야 다 필요 없어 그냥 가. 요구를 엄청 내더라도 시공 속도가 그 전에 A 소장보다 2배 빠르게 부착을 하는데 공사비가 200억이 더 나와버렸어. 요구를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 달 만에 교체되죠? 그래요. 그걸 방지하기 위한 뭐다? 제어 발파. 제어 발파는 총 이 발파의 원리를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제어 발파를 배울게요. 발파를 봅시다. 먼저 이렇게 굴착을 해요. 이렇게 굴착을 할 거야. 붙이면 여기야. 그럼 여기다가 발파를 할 거란 말이죠. 이 면에다가. 이렇게 생긴 데다가 발파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발파를 하는 방식이 보통 아까 전에 지보 타입부터 결정을 해야 되는데 먼저 이것부터 설명하니까 말이 좀 보일 텐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안반의 등급을 분류했잖아요. 아까 전에. 등급을 분류해서 뭐를 결정했죠? 지보 타입을 결정했잖아요. 지보 타입을. 어떻게? 1단계부터 해가지고 5단계까지 지보 타입을 결정했어요. 요즘엔 이거를 한 7단계, 8단계까지도 세분화 해가지고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이 우리가 5단계까지 만들 거예요. 1타입부터 해가지고 2, 3, 4, 5 타입까지 이렇게 간다 칩시다. 이렇게. 1타입은요 굴착을 많이 할 수 있어. 한 3m까지도 굴착을 해요. 거리가 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굴착의 거리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굴착 방법이 나와요. 이건 전단면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거는 분할.
여기는 측벽도갱. 시공기술사 할 때 측벽도갱 배웠을 거야. 내가 암기한 게 생각이 나요. 한 15년이 지났는데도 생각이 난단 말이야, 이 말이. 이렇게 굴착의 방법을 이런 식으로 굴착을 하고 그 다음에 지보 패턴이에요. 몇 개를 설치할 건지 이렇게 나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판이 1m도 못 파.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의미는 여기다 담겨 있어요, 여기. 근데 이걸 지금 이해해야 돼요. 이걸 지금 이해해야 돼. 터널은 이게 다예요. 안반 분류하는 것도 이게 다고 지보제도 이렇게 해가지고 배우는 거예요. 자, 이 측벽도갱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있잖아요. 한 방에 굴착이 안 돼. 그러니까 1번 굴착, 2번 굴착, 3번 굴착, 4번 굴착, 5번 굴착 이렇게 5번에 나눠가지고 굴착을 하는 거예요. 이 분할 굴착은 보통 벤치컷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부 굴착, 상부 굴착 이렇게 나눠가지고 굴착을 하는 거죠. 전담면은 한 번에 다 파는 거예요. 일 끝. 그죠? 그러면 이렇게 굴착을 하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뉘는 거예요. 먼저 상부에 1번을 먼저 굴착하고 2번을 굴착한다. 이런 걸 벤치컷이라고 합니다. 벤치컷. 벤치 모양이잖아. 사람 여기 앉아있을 수 있는 벤치 모양이죠. 이렇게 누구면 앉아있잖아요. 그래서 벤치컷이라고 합니다. 벤치컷은 방금 전에도 말했다시피 안반의 등급에 따라서 한 방에 굴착이 안 되니까 분할하고자 굴착을 따로따로 하고자 진행하는 게 목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발파의 원리를 먼저 설명드리자면 발파는요 자유면에 엄청나게 영향을 받습니다. 자유면이라는 게 면이 공기에 닿는 면의 개소가 자유면이에요. 어때요? 전단면 굴착을 하게 되면 자유면 이가 하나잖아요. 그죠? 자유면 이게 하나야. 근데 벤치컷을 하게 되면 자유면이 몇 개입니까? 3개잖아요. 하나, 둘, 3개잖아요. 하나, 둘, 3개. 그죠? 그리고 여기 봐보면 신빼기 발파가 있어요. 신빼기 발파도 똑같은 원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신빼기 발파는 우선 조금 이따 다 설명을 할 건데 먼저 원리를 먼저 설명하자면 이렇게 내가 굴착을 할 거예요. 여기다 동그라미를 이렇게 뚫어. 먼저 한번 얘를 발파를 탁 해. 조그만한 발파를 해보는 거예요. 조그만한 발파를. 이 신빼기를 해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막장면 이렇게 먼저 딴다고 못따기를 한다고. 못따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유면이 증가됐잖아요. 자유면이 원래 이게 하나였잖아요. 근데 못따기를 함으로 인해서 자유면이 하나, 둘, 셋, 네 개로 늘어났잖아요. 발파의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자유면의 개소가 중요해요. 그렇게 되면 발파가 영양 요소를 엄청나게 안반이 많이 받아서 파괴가 쉽게 많이 돼요. 그래서 자유면을 많이 확보하는 게 발파의 핵심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굴착의 방법이 결정이 됐잖아요. 엄청 많아. 왜? 자유면 때문에. 이게 발파의 1번의 원리예요. 1번은 발파의 1번 원리는 자유면 확보. 이게 1번이고요. 신백이든 벤치컷이든 모두 다 자유면 확보를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야 편합니다. 이 발파의 원리 봐보면 응력파와 가스압효과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보세요. 발파를 하면 막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굴착을 해가지고 굴착을 해서 화약을 넣고 발파를 할 거예요. 막장면에다가 화약을 넣을 거야. 발파를 하게 되면 먼저 발파를 할 때 응력파가 이렇게 가해져요. 여기다가 화약을 이렇게 채워가지고 발파를 빵 때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만큼 푹 떨어져 나가겠죠? 떨어져 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발파를 했으니까 화약이 발파 현장 가보신 적 없나요? 저도 제가 개설공사 담당자 할 때 발파를 3년 동안 발파만 했는데 어찌됐건 이렇게 구멍을 엄청 파가지고 거기다 화약 집어넣고 발파를 터치잖아요? 구멍이 생겨요. 딱 균열이 가. 이렇게 발파를 해가지고 먼저 터뜨리잖아요? 그러면 1차적으로 미세 균열이 먼저 생겨요. 엄청나게 생긴다고 균열이. 그 다음에 균열 생긴 곳에 이 화약에 의한 고압이 발생되면서 이 고압을 가스압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균열을 따라서 고압이 따라가면서 안반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빵 어떻게 터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균열을 유발한 다음에 그 다음 터뜨리는 게 이 발파의 원리입니다. 응력파와 가스압 효과라고 해요.